네, 안녕하십니까. 이태혁신 본부장 이호창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이태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작업 조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5월에는 임금 평가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 공장 이태혁신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핫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어떤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스마트 공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스마트 공장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람, 조직, 기술이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연관해서 스마트 공장과 이태혁신의 효과적인 결합, 이 추진이 매우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또는 시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오늘 두 가지 기업 사례를 통해서 고용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차 포럼 때와 같이 오늘 포럼에서도 아주 좋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 기업 사례는 피롭틱스와 코맥스 사례인데요. 그래서 먼저 피롭틱스 사례는 우리 관련 기업 컨설팅을 수행하셨던 우리 이윤행 CMP 팀장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준비해 주시죠. 이어서 우리 코맥스의 사례는 우리 김부경 코맥스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그 사례 발표를 맡게 된 CMP 컨설팅의 이윤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피롭티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피롭티스는 2018년도에 그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사업을 통해서 통합 ERP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고, 그 ERP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에 개선되는 부분이라던가 그 ERP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들의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매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내부 직원들의 기대 역할을 좀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략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롭티스는 지금은 이제 오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수원에 이제 사업장이 있었고요. 그 2차 전지하고 디스플레이 공정 제조 장비를 만드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 전체 종업원 수는 360명 정도의 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정도는 중간 1-2 정도의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롭티스는 그 2008년도에 그 광학 장비 국산화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이제 출범이 되었고, 그 디스플레이 사업이랑 그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설립하는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피롭티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이 이제 최초로 구축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도입된 시스템은 전사 통합 ERP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19년도부터 2018년도에 도입된 이 통합 ERP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고도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 2019년도부터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그 내부 제도에 대한 재정비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19년도에 일터혁신을 통해서 진행됐던 내용은 그 내부의 직원들의 동기부여라던가 그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평가제도를 좀 개선을 했고요. 이 평가제도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가 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좀 구축을 했고요. 그 연속 지원을 통해서 20년도에 일터혁신을 통해서는 내부 그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계층이라던가 직무별로 기대 역할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역할에 따라서 교육 체계에도 좀 수립을 했고요.
그 교육 체계 수립 외에 역량 평가라던가 그 내부 노사 관계를 수평적인 문화로 향상할 수 있도록 뭐 호칭을 단순화한다라던가 이런 작업들도 함께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피롭티스가 그 굉장히 위치하고 있는 그 산업 자체가요, 2차 전지라던가 디스플레이 쪽이 그 핵심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그 기업들 간의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그 설계라던가 제어 관련된 인력들을 리텐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좀 이슈가 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피롭티스에서 조금 더 이 내부 이 스마트 공장이라던가 내부 일터 혁신을 좀 더 원활하게 좀 그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핵심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좀 더 동기부여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뭐 예를 들면 직무 가치를 반영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한 어떤 노사 커뮤니케이션도 좀 활성화하는 부분을 좀 향후에는 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은 스마트 공장 도입 전후로 해서 그 기업의 주요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외부 환경, 외부 시장에 따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일터신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그 직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공장 직전에는 이제 조금 하향세를 띠던 지표들이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와 일터 혁신 컨설팅 도입 이후에 그 이제 반등으로 좀 돌아섰고 조금씩이라도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이 아래쪽에 보시는 이 이직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에 보시는 게 이제 파란색이 전사 이직률이고 아래쪽에 붉은 선으로 표시를 한 게 저희 피롭티스 내부의 핵심 직무에 대한 그 이직률을 저희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스마트 공장 도입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핵심 직무에 대한 이직률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좀 그 의미 있는 데이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당 교육비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래쪽에 보시는 이 임금에 대한 차등폭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좀 추구하고자 했던 게 그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에 조직이 그 직원들한테 기대하는 역할에 따른 성과라던가 행동에 따라서 그 우수 인력이라던가 핵심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보상을 갈 수 있도록 좀 구조를 잡았는데 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마트 공장 도입과 일터 혁신 컨설팅 도입 이후에 뭐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스마트 공장이 도입된 직후에는 아무래도 기초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도 조금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원들의 업무량도 좀 늘어나고 어떤 업무의 스피드도 좀 낮아지는 현상을 좀 보였는데 어느 정도 기초 데이터가 입력이 끝난 시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되었고, 그다음에 일터 혁신 컨설팅 이후에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율이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평가라던가 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수용성을 토대로 경영 성과가 좀 향상되는 방향으로 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롭티스에서 추진한 그 스마트 공장의 현황과 간략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롭티스는 2018년도에
그 전사적 실시간 업무 통합을 위한 ERP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을 약 한 4.5개월 동안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도입된 이후에 2019년도부터는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어떤 교육 훈련 작업이라던가 유지 보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입된 그 스마트 공장의 내용을 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일터 혁신을 통해서 좀 추진을 했습니다. 뭐 정량적인 목표는 영업이익률, 검사 불량률, 제품 원가, 납기 준술 같은 정량적 지표 외에 내부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의 그 경영상의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량적 목표도 좀 설정을 했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부의 통합 ERP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내부의 경영진들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정확한 경영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측면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도입이 완료가 되었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영업관리라든가 생산관리, 구매관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 도입 결과는 처음에 이제 도입 전의 수준은 중간 1-1 정도였고요. 그 목표로 했던 거는 중간 1-2 정도를 목표로 했고, 최종적인 결과도 그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형태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터 혁신 컨설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퓨럽티스는 총 2019년도하고 2020년 2년에 걸쳐서 좀 진행을 했고, 2019년도에는 내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임금 체계와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 이때 키워드는 역할을 키워드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그 역할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요 이슈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 내부에 달라지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직무라던가 계층별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좀 재정립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목표 간의 개인 목표와 연계하는 부분들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무래도 사업장의 위치가 그 수원이라던가 오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지리적으로도 좀 불리한 부분들이 좀 약간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설계라던가 제어에 대한 그 핵심 직무에 대한 그 타 경쟁사의 어떤 그 이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부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 조직 내부에 리텐션 시키는, 유지시키는 전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내부에 좀 그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스마트 공장의 도입됨에 따라서 그 내부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좀 발생을 좀 했었고요. 그런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여러 초기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 노사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와 20년, 2년에 걸쳐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고, 이 결과 저희가 좀 목표로 하고 있던 지속 성장 가능한 일터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목표로 잡고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퓨럽티스에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할 때는요, 그 디자인 팀을 크게 이원화를 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제도를 설계하는 메인 디자인 팀과 그 메인 디자인 팀에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확대 디자인 팀으로 좀 구분을 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제도를 좀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경영진이 그 확인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자인 팀이라든가 경영진의 그 미팅뿐만이 아니라 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도 진행을 하면서 충분하게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도 수렴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의 결과 중심으로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저희가 내부에 그 직원들의 그 기대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 체계라는 게 이제 역량 향상을 통해서 필요했는데, 그 교육 체계에 앞서서 먼저 그 내부의 그 직무 분류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에 ERP 시스템의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피로티스의 그 밸류 체인을 좀 다시 한번 그렸고요. 이 밸류 체인을 근거로 해서 각 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뭐 성과의 형태라던가 그 서비스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판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그 직무를 영업부터 연구개발, 제조, CS, 경영지원, 사업지원이라는 6가지의 직무군으로 저희가 새롭게 좀 분류를 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전사에 대한 직무를 6가지의 직무, 그리고 각각의 직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재정의를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무를 구분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스마트 공장 이후에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직무에 따라서도 그 역할이 달라지지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책임이라던가 그 크기에 따라서도 그 기대하는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사원부터 부장까지 5직급 체계로 되어 있던 직급 체계를 주니어, 시니어, 프로라는 3단계의 직급 체계로 좀 단순화하는 작업을 좀 했고요. 각각 이 주니어와 시니어, 프로의 기대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호칭도 저희가 기존의 사원부터 부장까지의 일반적인 직급 체계의 호칭이 아니라 선임부터 책임 수석이라는 3단계의 직급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조직 내 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인 문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그 피로티스의 새로운 직군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직무와 계층을 결합한 직급 체계를 좀 마련을 했고, 이 직급 체계가 향후 교육 체계의 바탕도 되고요, 역량 평가의 바탕도 되며 그 승진의 기준으로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직군 프레임에 따라서 전사 역량과 계층 역량, 직무 역량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저희가 함께 좀 그 역량을 도출을 했고요. 그 도출에 따라서 전사 역량은 크게 4가지에 대한 역량, 그리고 계층별로도 각 계층을 기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도출하는 작업을 함께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게 저희가 직무 계층별 필요한 역량을 도출한 직무 역량을 정리를 한 장표이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체계, 계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그 계층별 교육,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각 저희가 구분했던
이 주니어, 시니어, 프로 그리고 매니저라는 계층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고 이 내용들을 실질적인 교육 과정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교육 체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직무에 대한 이라던가 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교육은 외부의 교육이랑 연계를 해서 향상시키는 게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내부의 그 일종의 심화 교육 같은 거요. 내부의 실제 그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에 ERP 시스템을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직접적인 그 직무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교육을 통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사내 강사를 좀 육성을 해서 일종의 OJT라던가 내부의 그 직무 전문가를 선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본인의 노하우를 그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저희가 함께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사내 강사를 통해서 내부의 노하우가 조직 내에 공유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직군별 아레나 그 직군 프레임을 좀 수립을 했는데, 그 직군별로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회사에서 영업의 프로라는 계층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언어화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그 언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뭐 영업의 매니저라는 그 직군은 뭐 결과 책임 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플랜 단계와 두 단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언어화를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직이 본인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로티스의 새로운 직군 프레임이 기존의 직급 체계를 이제 대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새로운 직급 프레임을 통해서 승진 체계도 새롭게 좀 마련을 했고요. 그 승진 체계의 경우에는 저희가 포인트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갈 때는 몇 포인트가 필요한지, 그래서 40포인트라던가 50포인트라는 포인트를 좀 설정을 했고요. 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평가 결과, 역량 평가와 업적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를 하고, 그 평가에 따른 포인트 부여 이외에 뭐 어떤 제한 우수자라던가 내부 교육에 대한 우수자, 모범 사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조직에서 요구하는 니즈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전반적인 이 승진 체계도 새롭게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그 역량별 행동 지표를 도출을 해서 역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좀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노사관계 향상을 위해서 먼저 내부의 그 조직 문화를 좀 진단하는 작업을 먼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문화를 내부의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가 저희가 이 조직 문화 서베이를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아시는 것처럼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 문화 자체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분석을 해서 그 요인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직 문화, 즉 노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더십이라던가 권한부여, 의사소통, 뭐 변화의지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가 가지고서 내부의 조직 문화를 좀 진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뭐 전반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그 계층별로 어떤 계층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직원들한테 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온 게 이제 본부장님들 간에, 그리고 본부장과 바로 밑에 있는 이 그룹장이라던가 실장님들, 요런 분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직원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그 내부에 어느 정도 직원들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부서하고 부서 간에 협업을 할 때 그 협업에 의한 어떤 책임 소재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거든요. 근데 직원들 간의 협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단에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각 본부장님들 간의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결과가 나왔다라는 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임원들의 얘기인 거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좀 판단을 했던 거는 일단 피로티스의 현재 노사 관계에 대한 결과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경영진의 메시지가 직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소통과 협업의 어려움이 있고 그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낮고 그 멤버들을 의욕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저희가 판단했던 피롭티스의 조직 문화의 과제라고 좀 파악을 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내부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내부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냥 계속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 우리 김국영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코맥스 생산 부문을 맡고 있는 김부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맥스 일터 혁신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부터 해서 저희 코맥스 D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맥스는 1968년 설립을 했고요. 2020년 매출은 약 한 1,400억 정도의 매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은 스마트 홈 그리고 홈 시큐리티 부분이고, 지금은 홈 IoT 부분에 있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맥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업 문화 부분을 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일터 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을 되는 그런 쾌거를 이뤘었고요. 품질 쪽으로 해서는 국가 품질 혁신상 대상을 수상을 하고,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 부분에서는 15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 부분을 해서는 일단 국내 최초로 해서 명문 장소 기업 1호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월등한 이제 어워드 부분으로 해서 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코맥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터 혁신을 통한 소통과 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1970년대 인터폰으로 해서 지금 2020년 내인 바이오 제품 홈 IoT 시큐리티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 코맥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과 상생을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한국표준협회와 일터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과제를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가 2020년 2월부터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또한 부문별 인터뷰를 통해서 현안 및 니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필요사항과 요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관점별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주제별로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저희가 직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는가 그에 따라서 직원들과의 이해와 공감대가 첫째로 가장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맥스는 과거의 아날로그 부분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 또한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적 프로세스 그리고 비즈니스적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알지만 작년 코로나19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타개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 코맥스에게 가장 적합한 DT를 찾자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DT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그것이 저희들의 이제 첫 번째 과제 부분이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코맥스 DT는 비즈니스, 데이터 부분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코맥스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려할 것들 그리고 2025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희 2025년까지의 이제 중장기 비전으로서는 매출 5천억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었을 때 2가지 축으로 분석을 나왔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비즈니스의 효율화 그것을 두고 이제 2025년 비전을 향해서 가며 매출 5천억 또한 사람과 회사가 서로 만족하는 기업이 되자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안 분석을 하는데 방향성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를 도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2가지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전략 트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효율화 그에 따라서 전략적 트리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황 분석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을 때 크게 나왔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 30개 정도의 리스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행 과제의 정의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중요도와 난이도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과제 수를 도출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면 DT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5가지 부분과 1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6가지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첫 부분이 이제 교육 컨텐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데 저희는 전체 직원들과 이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2020년 3월 12일부터 14일 약 3일간 진행을 했었고요. 마케팅, 생산, 연구소 할 것 없이 이제 총 56명의 직원들로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었을 때 전사적으로 이제 교육분 세미나 부분과 실무 중심의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나왔던 2가지 분류를 했었던 비즈니스 관점 그렇다면 코맥스 DT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 것인지를 이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표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적인 관점으로서도 어떤 부분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나왔었고 그 2가지에 대한 이슈 부분으로 해서는 B그룹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각 부문별 진행하고 있는 과정 내용에서 수행하는데
어떤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저희가 인터뷰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주요 내용에 도출되었던 부분은 페인 포인트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영역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사, 마케팅, 시큐리티, 코맥스, CS, 품질, 국내 영업, 생산 부분을 해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도출한 부분을 보시는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DT를 실행을 했어야 합니다. 실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공장 부분에 있어서 생산 공장 부분을 어떻게 DT를 실행할 것인가를 진행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스마트 공장 수준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한국표준협회와 같이 주관을 해서 협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었을 때 2020년 단계에는 레벨이 2레벨 기준이었고요. 이제 보통 일반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이라든지 생산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수준 확인 평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이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을 이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표준협회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고도화 비용은 이제 저희가 5억 원의 투자 비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정부 지원금의 1억 5천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SAP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더욱 필요한 부분에서는 MES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있어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는 저희는 이제 목표를 레벨 3로 잡고 진행을 하고 2020년에는 레벨 3까지는 고도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도화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쪽에서 가장 큰 단점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생산 내부적으로 해서 그 회사 간에서는 MES까지 운영이 되고, 중요한 건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소비자와의 소통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한데,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이제 끊기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가장 끊기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를 이제 확인을 했었을 때 총 표준화 부분과 정보화 부분으로 해서 구분해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정의를 내려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고 정보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공장 추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QR코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QR코드를 적용을 하고 적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QR코드로 장점으로 살리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제작부터 포장, 입고, 출하 부분까지 완료를 하게 되었을 때 기존 바코드 대비해서 QR코드를 사용했었을 때 그 범위가 790%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QR코드를 최초에 우리 협력업체에서 공급처에서 실행되는 외주 제작 단계부터 입고 설치 과정까지의 또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QR코드 정보화 부분으로 해서 기존의 바코드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들을 QR코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QR코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월패드 제품상과 그리고 고객의 모바일 연동을 해서 정보화를 같이 정보를 받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QR코드 정보화 부분은 생산 공장부터 본사 그리고 대리점, 설치점, 소비자까지 소통을 하는 그 과정 중에 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맥스는 생산 과정뿐만의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을 한다기보다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AI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또한 AI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저희는 소비자 중심의 AI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목표를 설정을 진행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했었을 때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5개년 단계적인 며칠 목표를 설정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럼 AI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장 또 고민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R&D 투자 부분으로 해서는 3개년 동안에 142억, 연평균 약 한 48억의 R&D 비용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되어진 내용에 있어서 그럼 지금 현재 코맥스가 정해져 직면에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수준 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준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코맥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단독적인 부분으로 실행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협업의 시대다. 협업의 시기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AI 수준 평가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2020년, 이건 이제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에 각 부문의 이제 클라우드 50%, 그다음에 월패드 부분, 그리고 IoT 유무선, 그리고 모바일 앱,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평가를 했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대비해서는 진척률이 많이 낮은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 단계별 협력 업체들과 협력을 구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사업 계획 대비 운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방성장을 전략으로 수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던 부분이 AI 실행을 하고 2021년 지금 현재 과정형입니다. 지금 현재 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코맥스는 AIoT 능동형 스마트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제어 중심 부분에 있어서 능동형 케어 서비스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있어서 시큐리티, 주차, 시설 관리 등에 대한 통합 관리 서비스도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다양한 디바이스, 로컬,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과 같이 서비스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구축하였습니다. 또 국내를 떠나서 해외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 현지화와 핵심적인 서비스로 강화를 할 수 있게끔 바이어 측들과도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랬을 때 DT 부분에서 코맥스 AI를 했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부분으로서는 기존에는 제품 중심의 코맥스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서비스 중심의 코맥스로 변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현 시점을 넘어서 22년에 코맥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수립을 했었을 때 일단 단지 통합 관리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방식의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능동적이면서 AI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것이고요. 또한 클라우드, 디지털 키 기반의 원키 서비스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성 서비스와 UX를 개발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투자, 2022년부터 장기적인 투자 부분을 실행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국표준협회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그리고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 등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부분과 그리고 저희 코맥스 부분에서 같이 약 97억 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R&D 부분과 그에 따른 DT를 실행을 하고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I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코맥스 DT는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코맥스 DT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맥스에서는 일터 혁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직원은 180명입니다. 2023년까지는 250명의 직원으로 하고 2025년까지 해서는 300명의 직원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코맥스가 되고자 합니다. 코맥스 DT는 저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맥스 DT는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는 그 사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소통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사협의회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부분에서는 저희 창립자와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에 따른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바이 터치라고 해서 같은 직원들과의 거리를 두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주 내용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자와의 티타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들과 요구,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청취하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참여 활동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는 월조회를 하고 있고 월조회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 현황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직원을 하고 직원들이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월조회를 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코맥스에서는 전 직원의 이제 참여 활동에 있어서도 제한 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1혁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상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그리고 우수 사원 2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그리고 장려 3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사평가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핵심 인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육성 및 그다음에 역량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매출과 고용 안정을 통한 직원들이 이제 만족하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했었을 때 재무적인 성과 부분을 이제 같이 비교를 했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종업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든지 구조조정 같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근데 이제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위기 경영에도 꾸준하게 매출을 상승 유지를 하고 있다. 또한 직원 만족도 조사를 저희는 매년 하고 있고 그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도 지금 2018년, 2019년 대비해서도 전 항목 이제 만족도 부분에서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지금 현재 액션 부분에서는 저희 코맥스는 작년에 진행했었던 일터 혁신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하고 올해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성과를 재도출하고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맥스에서는 본사 말고 자회사 부분에서도 이제 3개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맥스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회사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직원들과의 함께 가는 회사,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추진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표준협회와 일터 혁신을 추진을 하면서 가장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사례가. 그런데 한국표준협회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럼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